저희가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참 부러운 분이죠. 자, 부러운 분입니다. 민중 가수 손병희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요일의 남자 송혜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는 금요일의 남자 손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제주도에 계시다고요? 예, 아직 제주에 있습니다. 와,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왜 제주에 있으면 부럽다고 하죠? 다들 부러워하죠.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뭐 일하고 계세요? 일이 없어서 서울에서 온 거고요. 아, 예, 무료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 모두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네. 제주에 가면 놀러 간다라고만 착각을 하고, 야, 그렇게 좋은 데서 있다니 정말 넌 팔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제주의 인구가 예를 들면 해방 이후에 그렇게 별로 안 늘었어요. 남한 전체 인구가 2배를 늘었다고 치죠. 네. 그러나 제주 인구는 1.5배 정도 늘었을까요? 그것도 아하. 최근에 많이 늘었던 거고요. 네. 최근에 많이 늘었다가 좀 빠지는 추세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와서 놀러 다니기에는 돈만 있으면 좋을 수 있어도 여기서 먹고 살기는 팍팍하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에 와서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네. 기타 들고 있으니 뭐 부러운 거 아니냐, 상팔자 아니냐라고 마신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인정하시고요. 네. 자, 저희가 부산에서 지금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예. 함께 좀 봤는데요. 좀 네. 보셨죠? 뭐 예, 살짝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 네. 이게 제일 핫한 이슈 같은데 네. 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네. TK와 PK 간에 걸쳐서 그 신공항에 대해서 공항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투는 걸 보면은 제 마음이 좀 공황 상태입니다. 아, 날씨도 추운데 서울 왜 그러세요? 아니 네. 뭐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공항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제가 뭐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아는 게 얼마나 있다고. 그런데 이런 무슨 시외버스 터미널도 아니고, 그죠? 네. 예, KTX 정차역도 아니고 신공항을 만든다고 할 때는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항공기의 역사가 바뀌지 않는 한, 하늘길이 열려 있는 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우후죽순적으로 뭡니까?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마치 봇물 터지듯이 여기저기 공항을 많이 지었잖아요. 네. 뭐 청주도 지었고 양양도 지었고 무안도 지었고 그랬는데 좀 제 기능을 못해서 거의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공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지방 공항들 보면. 네. 그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일단 짓고 보자는 마음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떡고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단기적으로는 내가 20년 뒤에도 도지사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예? 단기적으로는 내가 치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신공항 같은 경우도 과학적으로 이러저러한 경제적으로 타당성, 환경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그걸 맞춰서 하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특히 우리가 남이가라고 얘기하는 TK와 PK가 네. 분열을 하고서 이렇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공황 상태예요. 그런 모습이. 예. 네. 그러니까 이 뭐 어쨌든 지역 발전이나 국민들이 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사실 뭐 정치권이든 그 지역의 뭐 행정가든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또 바꿔야 될 건 바꿔주고 하는 게 정치의 본연의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부산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거는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뭐 제일 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네.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오거돈 전 시장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가 생긴다고 해서 공세를 계속 펼쳤고 국민의힘 쪽 예. 후보들도 많이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 부산 네. 시민들이 볼 때는 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민주당 후보 중에 시장이 되면은 더 지역 발전이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새해 들어서는 또. 당연히 그렇겠죠. 어, 예, 자기 지역에 큰 예, 공항을 짓겠다는데, 예, 음, 뭐 그런 건데, 네, 그 뭐 제가 사실 이 신공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은 예,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구상한 지가 뭐 1, 2년이 아닌데 그렇죠. 예, 여러모로 해서 가덕도에 짓는 게 좋겠다라고 음,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주장하고 계시고 정부에서는 정확히 가덕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예, 법안은 아마 2월에 통과될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김해공항 확장하는 그 안이 네네, 안전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있고 환경적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 대안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제일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부산 네, 시민들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어쨌든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저는 뭐 이번 한 주 좀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지만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예. 바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아, 이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 충격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제가 후궁의 고민정 저는 의원을 비롯해서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굳이 당을 따지면은 네, 어 민주당은 21세기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 음, 그 다른 진보 정당 예? 네, 예를 들면 지읒당,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 2030, 40년을 살고 있다라고 네, 네, 그 생각을 했고 음, 실은 저는 국민의힘은 그래도 20세기를 살고 있구나. 예, 20세기, 20세기 살고 있구나. 아직도 21세기로 넘어오지 못했구나. 네, 이런 생각했는데 제 예, 생각이 틀렸음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갑오경장 이전을 살고 있구나. 가부경장이죠. 예, 갑오년 아시죠? 1894년 갑오경장. 네, 야, 예, 너무 그때 너무 과거로운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때 비로소 과거 시험이 폐지가 되고 네, 예, 단발령도 실시되고 뭐 이런 거 어, 아니겠습니까? 그 그때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국민의힘이, 이전에 살고 있는 거죠. 느낌에, 아니 그 후궁이라니 네, 세상에. 아유, 참.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뭐 저희 그,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뭐 표현의 자유가 있다곤 하지만 이렇게 뭐 명예를 이렇게 짓밟는 그리고 좀 눈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사실, 제일 야당에서 나왔다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여보세요? 충격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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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잘 들리시죠? 예, 예, 저는 여러모로 충격받았어요. 네, 일단은 다각도라고 분석을 해보자고요. 네, 다각도로, 이분은 예, 다각도로. 예, 이분은 1970년생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70년 그 이후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즉 이분이 그 말을 하고 알아듣고 뭐 대강그로 됐을 때 그래도 유신 시대가 끝날 때 그런 얘기인데 예. 음. 그리고 72년생이네요, 조수진 의원은.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2, 3, 4, 5, 6, 7, 8, 9. 79년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었을 텐데. 예. 아, 이분이 무려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려 맞습니다. 이분이 여성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자라는 것은 박 기자님도 아시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현재를 취재하긴 하지만 남들보다 적어도 반발자국 이상은 좀 음. 앞서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성에 대한 이런 남성 여성 간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19세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분이 무려 음. 신문사에서 20년 이상 승승장구했다는 거. 네. 전 이게 좀 신기하고 그리고 음.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입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습하기는커녕 끝까지 아저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사과를 했다는 거. 뭐 음. 이런 점에 있어서 더군다나 네. 이분이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더더욱 좀 아. 놀랐어요. 뭐 좀 여러 가지 짚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윤리위 국회 윤리에 제소도 했고 네,
고민정 의원이 법적인 조치도 취했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인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조수진 의원이 사과를 하고 뭐 글도 내리고 네. 했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조수진 의원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8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아, 예. 받고 이제 나오는데 기자들이 후궁 발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거 물어보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걸 네. 촬영하고 있는 기자의 휴대폰을 뺏어가고 뭐 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것도 사과는 했지만 본인이 또 기자 출신이면서 그 취재를 네. 방해하는 이런 행위, 저는 이것도 너무나 오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보좌관을 통해서 이거 네. 뺏은 다음에 이거 지워 이렇게 얘기를 아, 예, 뭐 했다고 그렇죠. 저는 갔는데 네, 아 그건 보좌관한테 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19세기적인 질서에 빠진 분이 아하, 아닌가. 앞에 19세기. 걸어가면서 뒤에 그 시종을 드는 이런 네. 사람들에게 어, 그런 뉘앙스를 받고 있는데 음, 저는 좀 민감한 얘기는 합니다만 네, 그 정의당 같은 경우 이번 며칠 동안 아주 큰일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음, 그 당으로서는 아주 아픈 이야기고 엄청난 일인데 네, 이것을 그 19세기적인 방식도 아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20세기적인 방식도 아니고 좀 음, 가장 뭐라 그러나 좀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은 예, 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냉정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최대한 그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음, 대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네, 동의를 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음, 저렇게까지 냉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대단한 일이다. 그런 예, 점에서, 물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공고를 낼 때 당 내뿐 아니라 당 밖에서도 2차 가야 하는 거 제보를 받겠다는 일하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오바, 대해서는 네, 누가 저에게 욕을 한다 하더라도 전 처리할 음,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건 네, 오바다. 공당으로서 대중정당으로서 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번 며칠간의 그런 김종철 전 네, 당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갖고 역시 음, 진보정당답게 그 안에서 활발하게 토론도 있고 네, 막 그 갈등도 있습니다만 잘 그래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그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음, 이것은 저는 제가 오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네, 항상 주장하는 게 혐오 발언 그리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이걸 네,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도 음, 떼지 못하게 해야 되는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네, 일제를 찬양한다던가, 음, 예, 또 세월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모욕을 한다던가, 네, 또 이번처럼 어떤 그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던가라는 것에 음, 대해서는 이런 것을 입 밖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창피해지는 음, 그리고 나아가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건 파시즘이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음, 우리의 그 스탠다드 자체를 높이는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음,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예, 국민의힘은 그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이 국민의힘이 뭐 사연패라고 해야죠. 선거에서 계속 져 왔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서울시 최근까지 서울시 여론조사나 아니면은 부산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음, 네,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잘 나오니까 당 지지율이나 이런 네, 게 좀 오만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같은 경우는 야권의 후보들이 좀 잘 나오죠.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고 민주당 네.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으니까 더 좀 오만한 모습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도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 공방 서로 예, 주고받으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그거 참 어제 잠깐 오보가 있었잖아요. 네, 약간 틀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예, 예, 맞아요. 그랬었죠. 오보라고 그래서 또 얘기 예, 나왔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국민의힘, 국민의 당 대표가 입당을 하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음,
그러면 국민의 힘당이 되는 건가 아니면 국민의 당힘이 되는 건가 네. 뭐 이랬었습니다만 오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결국 저렇게 돼버렸군 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멀리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지금 뭐 김종인 씨와 안철수 씨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국민의힘과 안철수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과 안철수는 그리 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멀지 네, 않다. 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김종인의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의 김종인인가 김종인의 국민의힘인가 모르지만 거기와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여기 빠져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요?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그건 있어요? 안철수뿐 아니라 나경원, 오세훈 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빠져 있는데 네. 서울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장 출마를 했는데 네. 반장이 갑자기 전학을 가고 반장 출마를 하는데 이 반을 어떻게 지금 반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학 간 반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네. 다른 반장 후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반내 일진과 이진 이걸 네.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진, 일진이 흡수할 것인가 아니면 단신 투환할 것인가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공약이 없는 거예요, 공약이. 아니 뭐 저 얘기만 하던데 부동산 얘기?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는 얘기. 그건 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상호 민주당의 예비 후보 있잖아요. 예. 이분이 제대로 짚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파트의 23년 된 아파트의 농물.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갔었죠. 네. 아파트의 농물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고 하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반지하 월세라든가 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하. 물론 아파트의 3년 된 네. 그런 농물이 안타깝죠. 아하. 특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가뜩이나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이 시대도 좀 기가 막힌데 네. 그걸 뭐 제대로 취사 용도라든가 이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죠. 비싸게 주고 왔는데. 하지만 시선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씨를 비롯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 기회 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십억을 들여갖고는 거기서 살고 있는 예 누가 2배로 뻥튀기 갖고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나갈 생각이 별로 없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농물이 나온다고 해갖고는 그거 팔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나경원 씨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또 이거는 꼭 당의 문제는 아닌데 미안합니다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 기저에는 네. 둘 다 가진 놈들 가진 사람들 편이야. 아하. 그게 본질이야. 네. 그러니까 검찰 윤석열 등등 사회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으르렁거리다가도 네. 부동산 이래 버리면은 바로 이게 연합전선을 핀다는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기득권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만 보인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얘기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 민주당의 시정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10년 만에 국민의힘 쪽으로 서울시장이 넘어가게 된다면 또 새로운 그런 시정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공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만 보여서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야권의 이 공약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네.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그걸 좀 즐기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론이 나오는 걸 자체를
뭐 관심이 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 예, 있죠. 왜냐하면 네, 예, 작년에 그 온몸으로 어떻게 좀 지지율을 올리고 관심을 받으려고 네, 사상 초유의 선거 때 마라톤 유세를 했는데 예, 효과가 없지 효과가 않았습니까? 별로 없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가장 동적인 방식으로 네, 선거운동을 정북을, 했다가 네, 이번엔 가장 정적으로 음, 전혀 뛰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뭐 이런 건데 몰라요 또 어, 막판에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면 뛸지 서울시를 아, 누릴지, 그렇죠. 네, 예.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도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네, 관절이 굉장히 무리가 되었다는 거. 아, 이거 그렇습니다. 다만 사실은 이 그 조수진 의원의 막말 파동 네, 이거의 그 원인 제공 그 원인은 그거에서 있었잖아요. 그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네, 지금 전 뭐 서울시장 이제 시장이며 후보 네, 예비 후보죠. 예, 예비 서울시장 후보 선거. 후보한테 네, 했던 얘기 아니 그 지역에서도 검증되지만 또 뽑히지 못한 분이 뭐 이런 말 이러면 되느냐? 네, 평소에 아마 고민정 아나운서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정치인이 되니까 네, 이런 듣기에 따라서 좀 모진 말도 하고 그러는 건데, 예. 이걸 가지고 잘 됐다 그러고서는 19세기로 돌아갔고 후궁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나경원 씨도 그렇고 오세훈 씨도 그렇고, 어, 뭔가 좀 검증을 끝났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아직도 좀 짜증이 나는 게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아, 아직까지 그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때 네, 무상급식을 받냐 안 받냐 했던 네,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투표권이 있는 그 네.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론 그 생각할 수밖에 당시에 없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애들 그 먹는 거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그런 이슈일 뿐이고 음. 어? 민주당에서 장악한 시의회랑 싸우는 것도 지치고 그래서 네.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정치는 명분이 중요한 거 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무리 고민정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기분이 나빴다더라도 조선시대 후궁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음. 아무리 민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 하더라도 어떻게 애들 먹는 걸 가지고 네.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승부를 던집니까? 그때 그렇죠. 폭우가 쏟아졌을 때 네. 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갖고는 강남 땅 한 군데가 물에 잠기게 하는 이렇게 한 주제의 말이죠. 아, 그때 기억나는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수해난 지역에 그때 갔었는데 네. 온갖 그 짤들이 난무했었잖아요. 한복판에서 네. 수영하고 있는 오세훈, 예? 철인 3종 경기 이 네. 선수 출신 오세훈, 네. 아, 예, 옛날 얘기까지 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예. 예.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다 무혐의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예? 그 조수진 의원의 이거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했는데 네. 표창장 위조 혐의 음. 가지고 4년을 때려주고 네. 또 어제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어. 인턴 이거 가지고 지금 실형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보면 판사 어떻게 보면 이 법관들 이 네,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판결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국민의 상식과 국민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대중교통 체계를 네.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드론과 또 예. 자율주행 자동차, GPS 등등을 확대해서 네, 무인 네. 자동차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못지않게 예. 우리나라 법조계에 최첨단 AI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 법대로. 저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축구에서도 비디오 판독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좀 애매모호하거나 아리까리 하면은 네. 비디오 판독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AI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판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판검사가 없애자는 게 아니라 네. AI 도입해서 그 시뮬레이션 해갖고 지들도 인간인데 그거 보다 보면은 야 이거 AI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좀 적당히 좀 하자.
라고 좀 반성이라도 좀 하게. 어쨌든 나경원 씨는 지금 그 법적인 것 구속받지 않고 당당히 출마를 하고서는 또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네. 좀 이런 것을 좀 창피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돼야죠. 그 무혐의로 처리가 됐으면 네. 에휴 그래 내가 그 한 거에 비해서 관대한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의 미덕인 거죠 원래. 원래 이것이 우리의 그 미덕인데 네. 그러긴커녕 그야말로 날개를 다른 것처럼 네. 기세등등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아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조수진 의원 얘기도 저희가 해봤고 신공항 얘기도 해봤으니까 이쯤에서 저희 우리 손병희 씨의 노래 한 곡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그래서 오직 손병희가 인기가 많은 게 뭐 시사 현안에 대한 대화도 있지만 노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어떤 노래 좀 준비하셨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두서운 얘기를 계속하는 노래라도 못했으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 잘렸겠죠. 네. 노래도 잘하십니다. 노래도. 오늘은 네. 좀 그 조수진 의원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 저는 결국은 지구상의 남녀 그리고 또 제3의 성도 물론 인정이 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을 해야지 번식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사랑을 해야지 미래도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달달한 사랑 노래 하나 하려고요. 어우, 야, 이거 뭐 제가 오랜만에 또 사랑 노래 하나 들어보겠네요. 예, 안도현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네. 20세기에 붙인 노래인데요. 20세기 만든 노래인데 20세기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네. 그대를 만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네, 사랑은 첨단도 좋지만 아날로그가 역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빈 들판을 떠돌다 밤이면 웃는 바람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긴 날을 혼자 서서 울던 풀잎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빛 하나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빛 하나 없이 가난한 어둠이었는지도 몰라. 그대를 만나기 전에 그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바람도 풀잎도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어둠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 이상입니다. 참 제주도에서 듣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 화면 구성도 그렇고 뒷 배경도 그렇고 많이 그 깔끔해지고 이뻐졌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한번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비대면 인터뷰도 좀 해보고 막 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네, 만나서 함께 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방송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더 고생한 날보다는 네, 앞으로 이 고생이 끝날 날이 더 가까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손병희 씨도 좀 뭐 많은 활동을 통해서 제주도에 뭐 그냥 계시지 않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니시면서 좋은 노래, 공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생엔 끝난 것 같아요. 맨날 네. 텔레비만 틀면 트로트만 나오고 말이죠. 아, 그 혹시 트롯, 채널 돌리면 네. 여기저기 뭐 저 경연대회만 하고 있고, 어, 예. 복면가왕 같은 데 나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섭외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섭외가 와도? 예. 왜요? 왜냐하면, 예. 뭐 참고로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1등을 주로 했습니다만, 어, 예, 공, 공, 사실이죠? 공부, 예, 팩트죠? 사실입니다. 뭐 네. 공부할 때 1등을 주로 했습니다만, 네. 저는 이 예술 행위를 자꾸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고 이러는 거, 아,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TV를 켰을 때 음악 프로그램 추세는 두 가지 아닙니까? 네. 하나는 트로트, 음, 예, 또 하나는 경연대회. 경연대회. 예, 이 두 가지를 빼고서 그야말로 어, 아, 제대로 된 콘서트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예. 있나요, 요즘에? 거의 음, 없잖아요. 그렇게 볼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시대 추세를 따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 사람들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 음, 이게 좀 싫어요. 음, 그리고 이 복면가왕 같은 류의 프로그램 나와서는 네. 노래를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은 100% 떨어집니다. 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도 나중에는 오케스트라가 등장하고 뭐 네, 때로 네. 뭐 이렇게 코러스 받쳐주고 뭐 하얀 옷 입은 분들이 뭐 이 첼로랑 현악기 막 이렇게 하면서 으아 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저는 모든 예술이 모든 음악이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음, 보니까 요즘에 출연료도 별로 안 준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건 잘 몰랐는데. 아, 이 아,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걸로 알고 아,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 음, 8강까지 뭐 3회전까지 진출했는데 네. 개런티로 3만 원 받았다. 그 잘 그래요. 찾아보십시오. 그 네. 사실 오마이뉴스가 뭐 정치 사회면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음, 문화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예, 문화면도 뭐 좋았고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은 사상 처음으로 연예면을 제대로 그 만들어낸 것도 오마이 네. 뉴스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떤 검색하면 개런티 3만 원 나오는데 음, 요지는 그겁니다. 경연대회 참석하라 그래갖고는 이게 참석했거든. 이분도 여자친구 아버지가 음. 참석하라 그래갖고 안 그러면 못 만나게 하겠다. 그래서 아,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뭐 밥도 안 주더래요. 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사 먹었다 그러고 어, 개런티 없고 수차례 어, 방송을 왔다 갔다 했는데 특히 이 참가자는 서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수차례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출연을 했는데 어, 총 개런티가 3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나마 나중에 김밥 2줄 주고. 아, 지들은 이거 갖고 온갖 장사 다 하잖아요. 네.
방송국에서. 예, 음. 이런 주제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아니 예술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코로나 시대에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만 끙끙 앓고 속으로 음. 더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 자영업자들, 소사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네. 정말 끙끙 속으로 앓으면서도 찍소리도 못 하고 있거든요. 어. 제 주위에 그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예를 들면 대학로에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출하거나 또는 극단을 운영하는 그런 급의 이런 네. 분들은 항상 배부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밥값이라도 주면서 무대에 올렸는데 어. 후배들이 무대를 잃어버리니까 그 자괴감에 빠져서 모이면 그냥 어? 운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밥 음. 먹다가 네. 소주 한잔 하다가 그냥 울어버린대요. 예? 아, 그리고 예. 후배들 중에 보면 지금 뭐 배달 업체 뭐 이런 거 음. 하면서 알바하면서 지금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데 지금 아, TV에서는 그 경연대회 같은 거 하면서 예. 사람들 멋대로 그 재단하면서 말이죠. 음. 가끔 뭐 예의도 없어요. 예? 음. 아주 당연히 예우받아야 될 그런 오랜 경력을 가진 그런 음악인들 네. 그런 분들 점수 매기고 말이야. 새파란 것들이 말이야. 아, 자, 안 어쨌든 그래요? 우리 아이씨. 손명희 씨는 이 경연대회 같은 데 연락 오면 안 나가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아니 그러면은 뭐 트로트를 좀 배워보세요. 트로트요? 아, 트로트 저 트로트 할 줄 굳이 알아요. 아세요? 어유,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연분홍 치마가 콧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 땅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우는 알뜰한 금맹서의 봄날은 간다. 네. 아유 뭐 즉석에서 바로 또 노래 불러주셨는데, 근데 네, 트로트 안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트로트인데 안 같게 부르는 게 이게 보통 난이도가 아닌 거예요. 네. 자, 예, 이건 절대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네. 예, 소식이죠. 고수의 품격을 보여주셨고요. 고수의 품격을 보여주셨고, 자 저희가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 네네.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을 주냐 보편을 주냐 이 얘기를 계속 해왔고, 네. 그리고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네. 와중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는 10만 원씩 경기도민들에게 10만 음, 원씩 2차 긴급 이 재난 기본 네. 소득을 지급을 하겠다. 2월부터니까 네네. 다음 주부터 지급을 해서 경기도민들은 누구나 1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예, 예. 거기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어제 설명을 하던데요. 네. 이런 지자체의 이 각자 각 지방마다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뭐 이런 모습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예, 아유 예, 뭐 또 감안하면서 박학다식. 예. 박학다식. 그러니까 아는 게 얇으니까 많이 먹는다. 박학다식. 뭐 이런 건데, 네. 하여튼, 어, 그, 일본이죠. 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지나서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위용을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렇죠. 예, 지금도 예, 힘들죠. 예. 예.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극우화된 정치 행태 때문에 네.
제대로 이제 국민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안전의 일본이라는 신화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거품 경제 시절에도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하다. 국민들을 나, 검소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 항상 있었죠. 네, 가난하다. 검소할 수밖에 예. 없었죠. 예. 국민들은 자체가 돈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 나라는 부강한데 그 기업도 돈은 많은데 개개인은 가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일본의 구매력 지수 있잖아요. 네. 1인당 구매력으로 본 GDP는 어.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거 아시잖아요.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음. 그리고 이번에 2020년을 거치면서 네. 이탈리아도 우리가 앞서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뭐냐면 중산층이 얼마나 두터운가. 네. 즉 얘기하면 그 국민 개개인이 얼만큼 구매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GDP는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네. 빈부격차는 그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돈이란 단어라는 게 우리 대대손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네. 그 돈이란 단어의 뜻이 돈은 돌아야 된다고 해서 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알고 계셨던 것이죠. 네. 선조들은 돈. 네. 돈은 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이라도 돈을 갖고 있어야지만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돌릴 돈이 있어야죠. 돌릴 돈이 있죠. 네. 그러니까 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아, 나라에. 네. 지금 재정 건전성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 IMF 때 외환 보유고 그때 외환위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재정 건전성에 지금 많이 집착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나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보면 재정 건전성으로는 손꼽히게 네. 그야말로 건전한 그런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엄청 돈을 썼음에도 더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야지만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그렇게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대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참아준 거 아닙니까? 아, 방역에 협조하면서 참아왔죠. 그럼요. 계속해서. 많이 참아왔고 네. 무슨 온라인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재미를 받겠지만 특히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네. 중산층이 되어야 마땅할 그런 분들 중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기껏 나오는 처방이 빚을 더 낼 수 있게 하겠다. 아. 이자를 경감해 주겠다. 뭐 이런 건데 빚을 내야 되잖아요. 뭐또 갚아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조삼모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숭이더러 아침에 3개 먹을래? 저녁에 4개 먹을래? 뭐 네. 이런 것처럼. 아니면 아침엔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을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즉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 돈을 나눠주고서는 첫 번째는 조금씩이라도 10만 원씩이라도 다 나눠준 적이 있었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예, 그때 효과가 좋았다는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재명 지사가 10만 원씩 다 나눠 뭐 준다 그랬습니다만 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예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 네. 성남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술인들한테 30만 원씩을 주기로 했대요. 그래요. 30만 원. 예? 그 합치면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 예. 그렇네요.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네. 이분이 안티팬들도 많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안티팬의 그 이런 그 비율로 보면은 네. 옛날에 그 노무현 선생,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네. 그 안티팬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비율일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를 거덜내면 괜찮은데 네. 안 그렇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임 이대엽 시장이 거덜냈던 성남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고 네. 예?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비리만 없게 쓰면 된다. 네. 라고 해서 건전하게 되돌려 놨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네. 뭐 즉 시선이 어디 있냐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아까 나경원 씨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달동네 반지하 월세 사는 사람들의 시선에 있는 것인가? 네. 나훈아의 시선에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 손병희의 시선에 있을 것인가? 저 죽겠어요 진짜. 서울시는 왜 저 예술인들한테 30만 원씩 안 줘? 그러게요. 예. 결국은 참 이 재정 건전성만 생각하면서 곳간만 잘 지키려는 이런 마인드로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거나 경감시켜 주거나 없앨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예. 답은 다 나와 있고 1차 때와 2, 3차 재난지원금 때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네. 이걸 왜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나라만 잘 살면 국민들이 저절로 잘 살아지는 게 아닌데 이제는 그 일본의 사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네. 보수적인 이런 모습을 너무나 좀 보이고 있는 경제 관료들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당과 정부를 예. 지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거두지 않고 물론 사안사안별에 따라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네. 즉 중산층과 서민의 당을 표방하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코비드 사태에서 팬데믹 사태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중산층과 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분들의 눈높이는 아파트에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렇게 아하.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 보인다. 자체가 상당히 지금 민심을 잃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예. 지금 그냥 반지하 월세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싫다 그러면 네. 그냥 저기 강남만이라도 좀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을 탈출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네. 강남이라도 좀 탈출해가서 그 눈높이로 좀 세상을 보면은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참 이 재난지원금 문제 4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게 좀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주도에 계신가요? 글쎄요. 뭐 저기 뭡니까? 네. 인천 앞바다에 서울 한강에 배가 들어오지 않는 한 계속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방송을 제주에서 하게 된다면 네. 오늘보다 훨씬 좀 더 그럴듯한 비주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손명희 네. 씨 노래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이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입니까? 막판에 지금 좀 이러저러한 좀 열받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10년 단위로 봤을 때 20년 단위로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잘 있는데 하고 있다. 예,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파이를 키우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네. 그보다는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좀 집중하자 그런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진보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네. 보수라도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아하. 안 그래요? 예, 네, 아까 맞습니다. 조수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보수라고 할 수 없죠.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압도적으로 국격을 높여준 것은 우리 시민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 국민이라는 표현은 한국 시민의 약자이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그냥 시민. 예, 대체할 말이 없어서 네. 그냥 시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티즌인데 네. 어쨌든 이 시티즌들이 이렇게 격을 지키면서 존엄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시민들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더 힘내자는 기분으로 우리가 희망이란 노래를 지금 틀 건데 우리가 희망이란 노래의 가사는 쌍용 자동차의 그 해직 노동자였던 고동민 씨가 쓴 글에 제가 곡을 붙였어요. 와, 의미가 있네요. 이분이 어떤 노동자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도보 행진하는 걸 보면서 네.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선 제가 감명받아서 곡을 썼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허락을 받아서 음반에 넣었습니다만 쌍용 자동차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죠. 그렇죠. 결국은 그 당시에 노사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 외국 자본은 계속 넘어가고 그 가운데 이 기술 혁신 제대로 못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때 쌍용 자동차가 이 매각을 하는데 좀 더 신중을 했었으면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르는 데 주력할 게 아니라 노사 간의 협력을 했었으면 네.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예. 그럼 착잡한 마음 가운데서도 아무튼 우리 깨어있는 우리 시티즌들 네. 우리가 희망이라는 그 기분으로 우리가 희망이라는 노래를 지금 함께 나눌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희망 제가 잘 들어보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좀 풍경 좋은 곳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제주도에 계시니까. 그때는 아마 풍경 좋은 그 카페에 앉아 있게 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많아요. 사실 별 도움은 안 되는데. 출연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출연료를. 출연료도 안 주고 이렇게 막 부려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마이 TV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아래 보면 010-3270-3828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 손병희 씨가 매주 출연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010-3270-3828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손병희 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작년은 참 여러모로 힘들었죠. 금년에도 당분간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늘 그래왔듯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꺾이지 않기 위하여라는 노래 함께 나눴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희망이라는 노래입니다. 옆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 한 그것이 희망이겠죠. 어제 걸은 좁은 길이 오늘은 넓은 길이 내일은 손잡고 가는 길이 좁아 힘내지 않고 찬찬히 곁으로 손 내밀면 누군가는 굳게 누군가는 슬며시 함께 걷더라고. 우리가 사람임을 믿게 되더라고. 우리가 희망. 어제 걸은 좁은 길이 오늘은 넓은 길이 내일은 손잡고 가는 길이 좁아 힘내지 않고 찬찬히 곁으로 손 내밀면 누군가는